자, 보시죠. 18번 사용 승인에 관한 내용인데 이거 부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렸는데 일단 이제 우리가 건축주가 이제 시공을 하죠. 감리자가 감리하고 그때 시공을 할 때 시공이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한테 며칠 이내에 보통 검사하죠? 7일 이내에 검사한 후에 허가권자가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줘야 돼요. 근데 교부를 안 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안 좋으면은 뭐 다시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검사인데 이상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줘야 되는데 안 할 경우에는 누구는? 건축주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서 첨부 서류는 사용 승인 신청할 때 들어가는 서류는 공사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 공사를 계속 뭐 했던 감리했던 감리자가 보고서를 쓰겠죠. 무슨 보고서를? 감리 완료 보고서하고 공사가 끝났다는 완료 도서를 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허가권자한테 허가를 받는 거지 감리자한테 허가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감리자가 무슨 허가권자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건축물의 사용 시기는 사용 승인 후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사용 승인서 교부를 받지 않으면 합격했는데 불구하고 안 하면 사용할 수 있고 또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임시 사용 승인 기간은 몇 년 이내? 2년. 2년? 3년? 임시인데? 네, 2년이죠. 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형 건축물이나 안방공사 등 계속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건물이 크다든지 규모가 크다든지 그다음 공사를 하다 보면 돌이 나오는 경우가 생기거든. 밑에 안방. 그럼 이제 이거 안방 깨고 하는데 시간이 뭐죠?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1년 이내 그런 게 아니고 계속 연장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 국가가 공용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는 허가권자와 뭐 하면 돼요? 협의하면 허가나 신고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중간에 사용 승인을 하고 난 뒤에 사용 승인을 받잖아요, 보통. 근데 이런 경우는 사용 승인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통보만 하면 돼요. 됐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1번 건축주가 건축공사 완료 후에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건축공사 완료 이전에 공사 감리자에게 그 건축물 전체 사용 승인 신청해야 돼요? 아니 감리자가 뭐라고 감리자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한테?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죠. 그렇죠? 감리자가 그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렇죠? 두 번째, 건축주가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의 가동 개시 신고를 뭐 한 것으로 봅니다. 사용 승인 받았다는 자체는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허가권자가 법령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지 않았어요. 그럴 경우에는 건축주는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건축물의 사용 승인 신청을 위해서는 공사 시공자가 작성한 감리 보고서인데 시공자가 작성을 해요? 이 시공자가 작성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시죠? 그렇죠. 시공자가 작성하게 되면 자기가 공사 이상하게 해놓고 좋게 했다고 쓰겠죠. 절대 안 돼요. 그걸 감시하는 감리자가 써야지. 그렇죠? 그래서 공사 감리자가 작성한 감리 완료 보고서와 공사 완료 도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5번 사용 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등의 법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권자는 직권으로 임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 기간은 임시니까 2년 이내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답은 2번. 테마 세 번째입니다.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공개 공지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19번 면적이 1000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령상 대지 조경 등의 조치가 면제될 수 없는 건축물. 조경은 우리 2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은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건축주는. 한번 볼까요? 이거. 조경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무조건 뭐죠?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부분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안 해도 된다. 어떤 거냐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 없어질 건데 적용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죠 또 어디? 공장.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인 곳의 공장. 그리고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으로 짓는 공장. 그리고 산업단지 안에서 짓게 되는 공장은 적용을 안 해도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축사 안 해도 되고. 축사 당연히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도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뭐 해야 돼요? 제외입니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누가 보고 있기 때문에? 주상이 보고 있기 때문에. 주상. 주상. 그렇죠? 주상이 보고 있습니다. 조상이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주상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물류시설 부분을 뭐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원래는 물류시설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물건 이런 것들 하고 나르고 이런 건데 그걸 적용이 왜 필요해? 필요 없어요. 그런데 누가 보고 있으면? 주상이 보고 있으면 적용해야 돼요. 주상이 오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녹지지역. 도시지역 중에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전부 다 녹지인데 뭘 해요? 그렇죠? 또 관리지역, 농림지역 다 이게 자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곳에는 할 필요 없는데 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됐죠? 그래서 뭐 어떻게 배운다고 그랬어요? 가설, 공축물. 건축물이 아니고 가설, 공축물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또 뭐 기억 안 해도 돼요? 면적. 면적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럼 시험 문제 면적 장난치기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틀리는 거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불안하면 면적 외우고 무사히세요? 그게 불안하면 면적을 외우는 거고 그러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이렇게 면적까지 외우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면적을 버리는 거예요. 무사히세요? 버리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근데 불안하다. 근데 면적을 내가 외울 수 있다. 그럼 면적도 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면적을 안 해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15개년 동안 면적 가지고 장난친 적이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면적은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시험 문제에서 뭐죠? 다음에는 면적이 안 나올 거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죠? 나중에 가서 그러겠죠. 면적 나왔는데 왜 그래? 또 이런 얘기 하겠죠. 예. 할 거예요. 뭐 하더라도 어쩔 없어요. 그건 제가 담당해야죠. 예. 그건 담당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이에요. 어차피 다 못 가지고 가요. 어떻게 다 가져가요? 불이 났는데 어떻게 다 가져가요?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고 싶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잃게 돼요. 다 가지려고 하는 순간에 생명을 잃게 된다고. 그럼 선택해야지. 자기 생명을 살리고 물건을 버리든지. 무사히세요? 그럴 수밖에. 그런 결정을 해야 돼요. 그거는. 그죠? 뭐 공부할 시간도 많고 머리가 너무 좋고 뭐 이러면 다 가져가면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가설, 공축물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보니까 시험 제기 나온 게 전체 다예요. 15개년 동안에 나왔던 문제 다라고. 조경 등의 조치 면제가 될 수 없는 거. 왜 그거를 외우면 편하냐면 보세요. 1번 딱 보는 순간에 뭐예요? 녹관농자죠. 녹관농자는 할 필요가 없죠. 녹지 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쭉 가서 물류죠. 가설 건축물, 가설 공축물, 물류인데 누가 보고 있어요? 주상이 보고 있어요. 이건 해야죠. 그 다음에 공장 안 해도 되죠. 축사 안 해도 면적을 안 보면 이래 편해요. 엄청나게 편해요. 그 다음에 공장 안 해도 되죠. 그 다음에 쭉 보고 자연환경보존지역 안 해도 되죠. 녹지 안 해도 되죠. 그 다음 쭉 가서 뭐 하나요? 가설 건축물 안 해도 되죠. 이렇게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거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제가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면적으로 장난을 안 쳤잖아요. 15년 동안 면적 가지고 장난 안 쳤잖아요. 네. 출제자들도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는 거죠. 양심.
굳이 면적 가지고 장난 안 치더라도 이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이거 외우는데도 힘들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 배려는 있다는 거. 예. 근데 모의고사 볼 때는 그런 배려가 없어요. 예. 모의고사는 그냥 내는 거예요. 모의고사는 그냥 내는 거예요. 기출 분석 없이 그냥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면적과 장난치는 경우도 있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자 이렇게 되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20번. 20번에서는 도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 이거 보셔야 되겠죠? 먼저 대지 중에 안전, 인접한 도로 면보다 뭐 해야 돼요? 낮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낮으면 물이 글로 다 들어가는데 안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대지 배수에 지장이 없으면 가능해요. 물이 빠지도록 다 돼 있으면 상관없다고. 그리고 또 건물 용도상 방습할 필요가 없다. 그럼 방습 처리가 다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낮아도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낮으면 안 돼요. 물이 글로 다 들어가니까. 그 다음 습한 토지나 물이 나올 우려가 있는 토지는 이게 건물 지으면 내려앉아요. 특히 매립지가 조심해야 돼요. 매립지 위에다 건물 지으면 내려앉을 수 있다고. 그런 경우. 그럴 경우에는 땅을 뭐 해야 돼요? 좋은 흙으로 바꿔줘야 돼요. 성토 또는 땅을 좋게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방 개량, 이런 방법을 취해야 돼요. 송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뭐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흘러내리기 때문에 산을 깎아낼 때는 옹벽을 설치해야 돼요. 무너질 염려가 있다 그 얘기예요. 송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옹벽 외면에는 옹벽을 토합 때문에 옹벽이 무너졌으니까 그걸 지지해주는 지지대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지지대가 있을 거고 그 물이 빠지는 구멍도 있어야 되겠죠. 그럼 그건 튀어나왔어요, 안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지지나 배수를 위한 이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설 외의 구조물이 이런 거 빼고 구조물은 나오면 안 돼요. 다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아니하게 해야 된다는 거. 됐나요? 헷갈리면 안 돼요. 58번 안개장. 건축물 대지는 보통 몇 미터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 있어야지만 맹지가 안 돼요. 몇 미터? 예? 4미터?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고 대지라고 하면 대지라고 하면 대지가 아니고 그 도로라고 하면 4미터 이상을 도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해 있어야지만 맹지가 안 되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m죠, 2m. 2m 이상의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지만 건물의 대지는 건축을 할 수 있는 대지가 된다고. 맹지가 안 되고.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만약에 얼마 되면, 그러니까 보통은 2m 접해야 되는데 규모가 조금 커지면 좀 더 많이 접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면적 얼마? 2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 2000에 뭐가 유명해요? 육사. 2000은 육사죠, 2000. 그렇죠? 태릉에 있는 게 이사 갔잖아요. 육사로. 그래서 대지 면적 너비 6m 이상, 4m 이상이 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2m만 접해도 되는데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을 짓고자 하게 되면 그때는 대지는 너비가 6m 이상 되는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돼요. 그런데 공장을 거기다 짓고자 한다. 공장을 짓고자 한다. 그때는 공장은 2000이 아니고 그렇죠.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렇게 접해야 돼요. 그래서 공장은 어디가 유명해요? 삼척이 유명하죠. 삼척. 그리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나 공원, 유원지가 있으면 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글로 차들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리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돼. 그걸 넘어서서 건물 지을 수 없다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몇 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면을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사람이 지나가는데 또 차가 지나가는데 문을 밖으로 열면 건축선을 건물을 넘지 않았지만 문을 열어서 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가는데 문이 열리면 쓰러지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경우는 창이나 문을 열 수 없다고. 건축선을 넘어서. 그럼 얼마 돼야 사고가 안 나요? 4.5가 돼야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4.5, 4.5. 사고가 안 나야 되니까 4.5.
그래서 4.5 이하는 안 되고 4.5를 넘어서는 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렇게 돼요. 근데 어디에는 지표 아랫부분에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설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래쪽 땅에서는 넘어서도 상관이 없다. 자, 1번.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2000에 육사가 유명한 거 맞는데 뭐가 나왔어요? 공장이 나왔죠. 공장은 뭐가 돼요? 삼척이죠. 삼척.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육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방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게 하기가 아니고 하기.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5m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몇 미터예요? 몇 미터? 4.5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4.5는 건축선을 창을 넘을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선을 뭐냐면 건축선을 따로 건물의 위치나 환경 정비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군수가 따로 건축선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고요. 그 범위가 얼마냐 그 얘기예요. 4m입니다. 5m가 아니고 몇 미터? 4m. 그 다음에 담장의 지표 아랫부분은 건축선 수직을 넘어서도 돼요? 안 돼요? 돼요. 네, 돼요. 그래요. 공장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면적 합계가 얼마가 되든 간에 상관없이 2m 이상 접해야 돼요? 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 6번 부분. 6번. 송계 나왔네요. 송계. 무너질 위험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조성하려면 설치한 옹벽 외벽면에는 옹벽을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 시설물 외의 구조물이. 그 시설물은 나와야지. 그 시설 외의 구조물이. 이렇게 돼야지. 시설 외의 구조물이. 그렇죠? 그 시설물은 나와야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설 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나오지 해서는 안 된다. 그러겠지. 그 다음 건축물의 대지는 6m 이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가능한 도로에 접해야 된다. 아까 얼마 했어요? 2m였지. 2m. 2m 이상 보행과 자동차 통행에 가능한 도로에 뭐한다? 접해야 된다. 그렇죠? 연면적이 2000 그런가 아닐 때는 일반적인 걸 얘기해요. 일반적인 거. 그렇죠? 일반적인 걸 얘기합니다. 자, 8번.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요. 원래 낮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낮은데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게 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수의 필요가 뭐하면 없으면 규제에 대한 위반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낮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낮게 했을 때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규제 위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사항을 설명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갑이 대지의 높이 4m, 연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경우 갑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다는 얘기입니다. 열었는데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건축 규제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 위반돼야 안 돼요? 왜 위반돼요? 4m잖아 지금. 그렇죠. 4.5m 밑으로는 위반이 안 되지만 4.5m 위로는 위반이 안 되지만 4.5m 아래에 있으니까 위반이 되는 거예요. 열면. 그렇죠? 위반이 된다 이렇게 돼야죠. 위반이 되죠. 연면적하고 상관없이 지금 높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높이 때문에. 그렇죠?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21번. 공개공지 등을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하고 이 부분 설명했고 공개공지만 남은 거예요. 지금. 공개공지 설치 대상 어디예요? 공개공지. 1준위하고 상준위. 공개적으로 공지 하나 할게요. 1준위는 주거를 잘하고요. 상준위는요. 공업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공지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제 사선 중에 1준위하고 누구 있어요? 상준위가 있는데 1준위는 주거를 잘하고요.
상준이는? 누구? 공업을 잘해요. 여기 1준이하고 누구? 상준이. 그래서 1준이 뭘 잘하고? 주거를 잘하고 상준이는 공업을 잘한다고. 그래서 둘이는 무슨 관계예요? 오천관계. 오천관계. 기억나요? 잘하니까 오천관계죠. 그걸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공지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우리 사촌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1준이하고 상준이. 1준이는 주거를 잘하고, 그래서 1준이는 일반 주거하고 준주거에, 그러니까 전용 주거에는 적용 부분에 대한 형태, 이 얘기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상업지역은 전부 다 뭐 해야 돼요? 공개공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공업지역만 뭐 하는 거예요? 공개공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공업이 아니고 뭐는? 일반 공업이나 그 다음에 전용 공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안 돼요. 무사히세? 뭐만 되는 거예요? 중공업만 돼요. 이게 되게 많이 헷갈려요. 되게 외우기 쉬운 건데도 헷갈린다고. 그래서 1준이는 주거를 잘하고 상준이는 공업을 잘해요. 상준이 할 때 상은 상업을 얘기하는 거고 준 할 때만 공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사히세? 그걸 공개적으로 여러분들 공지한 거라고. 그렇죠? 그게 둘이 잘하니까 뭐예요? 5천이죠. 그래서 이는 지역의 바닥 면적 합계가 뭐일 때? 5천 이상이어야 해요. 엔드라고. 무사히세? 이거 그리고 이 용도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일 때 공개공지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용도는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죠. 용도 가지고 장난은 안 치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용도 장난치는 거 딱 하나, 뭐만 체크하면 돼요. 판매시설에서 뭐가 나오면? 농수산물 유통시설. 농수산물 유통시설만 나오면 이거는 설치할 필요. 유통시설, 이 농수산물을 유통하는 곳에다가 공개공지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곳에는 공개공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판매시설 중에 유일하게 이 시설만.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확보, 공개공지는 얼마 확보해야 돼요? 대지 면적에다 확보하는 거 맞죠? 건축 면적에다가 공개공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지에다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지 면적이 얼마? 10% 이하입니다. 이상이 아니에요. 이상이면 죽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건축조례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건축주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줬어요. 쉴 수 있는 공간을 줬어요. 그럼 완화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래서 설치 시 완화 규정은 용적률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뭐 해주겠다? 완화해주겠다. 각각 얼마? 원래 가지고 있는 곳에 1.2배까지. 1.2배까지. 1.2배 이하. 이렇게 됩니다. 1번. 바닥 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에서는 공개공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1번 틀렸고. 2번. 갑이 전용 주거지역인 대지에 높이 4m가 되고 연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합니다. 그때 갑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은 공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개구로 공지할 때 제가 무슨 지역이었어요? 1준이하고 상준이. 1준이가 주거죠. 1준 안 들어가네요? 1준이 안 들어가잖아. 일반 주거하고 준주거에 안 들어가잖아. 전용은 안 되죠. 그럼 이거는 공개공지 할 필요가 없어요.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맞네요. 뒤에 나오는 뭐 이거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자체가. 따질 필요도 없다고. 저게 안 되는데 뭐. 저게 안 되는데 이거 면적을 따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상업지역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여러분 상업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 거 맞나요? 1준이, 상준이, 상업지역. 일때는 가능합니다. 그때 대지 면적이 얼마? 10%를 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하죠. 이하. 넘지 않도록 10% 이하. 4번. 대지에 공개공지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때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은 몇 배? 1.2배, 1.5배까지는 안 되고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5번.
공개공지 등을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완화에 적용할 수 있으나 높이는 완화에서 높이도 1.2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 건폐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얼마를 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6번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설치 대상 지역은 자 주거는 1준이 나와야 돼. 1준이 1은 맞죠? 1은 맞죠? 이거는 안 되죠. 1준이니까 전용하고 일반하고 준주거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업은 누가 돼요? 준공업, 상준이니까 준공업 안 되네요. 공업, 일반 주거 안 되네요. 보존녹지 당연히 안 되지. 그렇죠? 그러면 설치 대상 지역은 일반 주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머지는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6번 문제가 한 문제였어요. 다음 중에서 공개공지, 공개공간 설치 대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그럼 답이 이거였죠. 그 한 문제를 그냥 이렇게 선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사했어요? 그 다음에 테마 네 번째 면적, 높이, 층수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거 위에 건폐율하고 용적률인데 건폐율은 무엇에 대한? 땅 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건물이 올라가는 거죠. 땅 위에 건물이 올라가는 거예요. 밑에는 땅,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축 면적. 됐죠?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뭐죠? 연면적의 비율. 그리고 이때 건축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들의 건축 면적이나 연면적이 뭐죠? 합계로 한다는 거. 아시겠죠? 두 개의 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두 개의 동을 합친 건축 면적, 합친 연면적으로 한다고. 최대한도 어디서 정해요?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거 맞죠? 국토계획법에서 정하고 건축법에서는 그 기준을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는 거.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지하층 면적 제외되고 또 지상층의 주차 면적 그리고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된다는 거. 그럼 1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아니고 뭐예요?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하고 바닥 면적은 달라요. 다릅니다. 바닥 면적은 각 층 바닥 면적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 면적은 위에서 봤을 때 수평 투영되는 면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두 개는. 두 번째,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 연면적은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네요. 건축법 규정을 통해서 국토계획법의 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강화해서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 할 수 없다. 둘 다 가능하죠.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용적률 제한은 건축물별로 각각 해요? 합계로 해요? 합계로. 두 개를 합친 걸로 합니다. 합친 걸로. 각각으로 적용하지 않고 합한 걸로. 그 다음 5번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그 기준에 못 미치도록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비율이에요? 연면적. 여기 2형 나오죠? 그럼 여기도 2형이 나와야 돼요. 2형이. 연면적. 23번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 면적이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 면적은 돼야 되죠. 토지를 분할하더라도 최소 면적은 돼야 돼요. 최소 면적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죠. 최소 면적 안 되면 죽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동생이 한 명이 최소 면적 안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저 죽어요? 이래 있잖아. 죽어요?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동상, 공상이죠. 공상, 일로 와. 안아준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녹지. 그렇죠? 그래서 주거지역은 주거유, 6시. 그리고 그 밖에도 6시. 그렇죠? 도시지역 외에 그 밖에. 그 다음에 공상, 공업지역, 상업지역. 일로 와. 150. 안아주니까. 녹지는 200. 이렇게. 그렇게 외운다고 그러죠. 이거잖아, 이거. 대지 분할에 대한 제한에 최소
대지 면적. 주구유 60. 최소 면적 안 되면 주구유. 공상 일로 와 안아줄게. 일로 와 150. 공상 150. 그리고 안아주니까 녹지 200. 불안할 수 없다는 거. 이 면적 최소 형태야 돼요.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못 미치게 번안할 수 없다.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나오죠. 여기서 누가 나와요? 주구유? 주구유? 최소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60 이상이니까 120, 60 이상이니까 90 맞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 문제를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뭐라고 그랬어요? 최소 면적의 기준을 물어봤다고. 기준을. 최소 면적 기준 아니라 그러면 맞죠? 둘 다 맞아요. 기준을 물어봤는데 120과 90이 기준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돼요? 네. 그리고 동상 일로 와 150 맞네요. 공상 150이죠. 녹지 이렇게 돼요. 됐죠? 뭐 이런 거 금방 해오죠. 그렇죠? 됐죠? 숫자 개념들은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머릿속에 남아야 돼. 기억에 남아야 돼. 한간에 뭐 천재다 이런 소리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JBS 뭐 그런 얘기 하기 좀 그렇지만. 24번. 건축물의 면적 및 층수, 높이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바닥 면적에 삽입하는 여부입니다. 삽입하는 경우와 삽입하지 않는 경우. 벽이나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있죠? 어디 생각하면 돼요? 주유소. 기둥 하나 있고 위에 지붕 있는 거. 그럼 바닥 면적 어떻게 볼 거냐 그 얘기예요. 지붕 끝에서부터 수평거리 얼마 후퇴한 거? 1m 후퇴한 거. 1m 후퇴한 것만 바닥 면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한 선으로 둘러싼 수평토의 면적을 바닥 면적 삽입하고 노대, 발코니 얘기하는 거 맞죠? 노대 등의 면적에다가 그 발코니, 노대가 가장 긴 외벽, 발코니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벽이 붙어 있다고. 그러면 벽에 붙어 있는 곳이 가장 긴 거, 여기가 길어요, 여기가 길어요? 여기가 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린 그림을 그려도 입체로 그리잖아요. 그렇죠? 입체로. 건축가 정도 되면 입체로 그려야죠. 이걸 입체로 안 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건축가인데. 건축가인데 입체로 그려줘야지. 이걸 입체로 안 그리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집을 그리는데 이렇게 그리면 건축가 아니죠. 이게 뭔 집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 집이 아니죠, 이거는. 딱 그리더라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그려서 이렇게 가요. 이게 건축가. 차이죠. 이렇게 되고. 아무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노대 등의 면적 중에 가장 긴 거, 가장 긴 외벽의 접한 길이 얼마? 1.5를 빼주면 돼요. 여기 나오는 이 노대 등의 면적에다가. 그러면 그 1.5를 빼면 그 바닥 면적을 뭐 하겠다? 삽입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노대 바닥 모두를 삽입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필로티, 공동주택에 있는 필로티는 무조건 면적에서 뭐죠? 바닥 면적 제외. 그리고 그 필로티가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 통행,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일 때는 제외. 그 다음에 공동주택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시설이나 기계실이나 전기실, 어디 놀이터 있죠? 조경시설. 이거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공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보관. 이게 보관시설로 개정됐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개정된 게 지금 예고가 된 것 중에 하나가 9월 며칠 날 개정되는 게 또 있어요. 있는데 쭉 제가 보면 우리가 주로 외워야 되고 시험 문제 필요한 사항이 개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즉각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 제가 안 하는 거지. 중간중간에 개정된 건 당연히 있어요. 어떤 분들이 개정이 막 되고 올라오는데 왜 안 해? 우리가 외워야 될 게 아니라서 안 하는 거예요. 무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저것 많이 하게 되면
개정된 부분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필요한 것들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출제자들이 출제할 때 개정되는 부분에 관한 내용이 많은 걸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주로 일반적인 내용들 그런 위주로 하는 거고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뭐죠? 그죠? 뭐 바뀌면서 새롭게 나온 거 있죠? 그런 거 틀리라고 내요. 근데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보세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서 개정되고 하는 것은 초창기에 거의 다 많이 바꿨어요. 초창기에. 그게 거의 다가 7월 18일, 7월 11일에 시행되는 거였는데 그게 전에 1월 달에 벌써 예고를 했었거든요. 그걸 그 전에 미리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크게 많이 실제로 중요한 것은 바뀌는 내용은 많이 없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 건축물에 리모델링 하는 경우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그러니까 외벽에다가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면 타일 같은 거, 돌 같은 거 붙이는 경우 많죠. 그럼 두께가 두꺼워졌잖아요. 그럼 그거 적용하냐 그 얘기예요. 아니에요. 안 한다고. 부가해서 마감재 설치한 부분은 플러스 하지 않는다는 거. 삽입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옥상에 승강기 탑 있잖아요. 우리 승강기 탑이 뭔지 아시죠? 승강기가 쭉 올라가면 위에 기계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강기, 카죠, 카를 들어 올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모터. 자동으로 되는 거 아는 거 아시죠? 아니면 위에서 누가 끌고 올리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모터가 돌아가잖아요. 모터가 있고 그 모터가 있는 곳을 기계실이라고 하는데 그곳을 승강기 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탑. 그리고 계단 올라가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탑이 하나 있잖아요. 옥상, 그렇죠? 계단탑, 장식탑. 그리고 다락이죠, 다락. 튀어나온 다락. 다락은 제외되는 바닥 면적에 삽입이 안 되는 경우는 몇 미터? 1.5m 이하. 이게 어릴 때는 정말 몰랐어요. 어릴 때는 뭘 몰랐냐면 저희 집이 이제 주택이었는데 다락방을 만드는 거예요. 다락방. 올라갔는데 너무 이게 작은 거예요, 이게. 불만이었죠. 좀 크게 좀 짓지. 예. 지금은 그때는 몰랐죠. 그게 1.5m 이하일 때는 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바닥 면적이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1.5m를 넘으면 바닥 면적이 들어가게 되면 신고와 그 다음에 허가 부분에 대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하는 거죠. 아니면 좀 넘더라도 하는 방법이 또 다른 게 있죠. 물탱크를 집어넣는 거죠. 물탱크를. 그죠? 계단탑처럼 물탱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준공이라 가지고 사용 승인이죠. 사용 승인할 때 사진을 찍잖아요. 그럼 물탱크를 집어넣고 사진을 찍으면 그게 1.5를 넘더라도 그런 이제 물탱크실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또 많이 하고 그렇게 하죠. 옛날에는 뭐 많이 그랬죠. 그래서 1.5m 이하의 다락. 그리고 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얼마? 1.8까지. 왜냐면 1.8을 다 쓰지 않는다고 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층수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몇 미터마다? 건축법이니까 4미터마다. 그렇죠? 그 다음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수 있죠. 그러면 가장 많은 층수를 건축물의 층수는 가중평균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자, 그래서 1번 보면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전기실이나 조경시설의 면적은 바닥 면적이 삽입하지 않는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 해당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서 지상층에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은 면적이 포함하지 않는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를 때는 그 층수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물의 층수로 본다는 거. 평균한 거 아니고. 4번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이나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해서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말하는 것으로 맞죠? 각 층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용적률을 산정할 때 층수가 50층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연면적에 삽입하지 않는다. 맞네요. 그 다음 6번 층의 구변이 명확하지 않는 건축물은 건축물 높이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를 산정합니다. 7번 건축물의 1층이 차량의 주차에 전용되는 필로티랍니다. 그럼 그 면적은 바닥면적에 삽입하지 않죠. 8번 층고가 2m인 다락은 1.5m 이하일 때 바닥 면적에 삽입하지 않습니다. 1.5m 이하일 때. 2m면 삽입해야죠. 그렇죠? 그 다음 승강기 탑은 바닥 면적에 삽입하지 않죠.
그 다음에 벽이나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얼마? 1m죠, 1m.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토의 면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의 노대 바닥은 난간벽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의 면적에서 노대가 접한 가장 짧은 게 아니고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 면적에 삽입합니다. 25번 지역 및 지구 건축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이거죠. 걸치는 경우 건축물이 방화지구나 그 밖의 구역에 걸치고 있어요. 그렇죠?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에 뭐가 있든 간에 상관없어요. 방화지구에 조금이라도 걸쳤다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다 그 건축물 땅은 말고 대지를 말고, 왜냐하면 대지는 불의 확산이 있는 게 아니니까, 건물이 불의 확산되는 거니까 건축물만 전부만 방화지구로 다 보는 겁니다. 조금만 걸쳐 있어도. 아시겠죠? 그런데 그 걸쳐 있는 부분의 경계선에다가 뭐 하면 방화벽을 구획하면 불이 확산이 안 되죠. 그럴 때는 전부를 다 하지 않고 각각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 각각으로 보고. 그 다음에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이나 지구에 걸쳐 있어요. 녹지가 만약에 다른 거하고 걸쳐 있다. 그럼 녹지 나오면 뭐가 돼요? 무조건 각각. 녹지는 고민할 필요 없어. 녹지 나왔죠? 무조건 각각. 그래서 건축물과 대지 모두 뭐가 된다? 각각 해당하는 곳에 규정에 적용한다. 됐나요? 그런데 만약에 녹지하고 여기가 방화지구면 방화지구 규정에 따릅니다. 아시겠죠? 그만 조심하시면. 그 다음 높이 제한, 가로구역.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에 뭐 받아야 돼요? 그럼요. 제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한하는 거 나오면 항상 심의 꼭 해야 돼요.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 높이를 이쪽과 이쪽 다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가로구역에 대한 높이 제한은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 기준을 따르면 됩니다. 법에서 정한. 그런데 규모가 큰 곳은 그 지역에, 그 관할구역에 뭐죠? 이 높이에 대한 제한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어디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서열 정도 되면. 그럼 어디가 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정도. 됐나요? 이 두 군데는 규모가 좀 큰 곳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그 해당되는 특별시나 광역시 뭐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국가에서 정한 거 말고 조례로 별도로 정하게끔 해주겠다고. 그죠? 그 다음에 1조 등의 확보입니다. 정북 방향으로 높이를 제한할 수 있는 곳은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주거지역이니까 뭐죠? 주거지역일 때는 햇빛을 받을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거지역은 상업하고 다른 거하고 같이 있는 준주거는 안 돼요. 무슨 주거하고 무슨 주거만? 전용 주거하고 일반 주거일 때만. 아시겠죠? 그때만 정북 방향에 대한 1조 제한이 있어요. 1조 확보의 높이 제한. 높이가 9m 이하일 때는 얼마 이상 띄워야 돼요? 1.5. 1.5m 이상 띄워야 되고 9m를 초과하면 그 건물 높이의 2분의 1. 건물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정북 방향에 대한 1조에 대한 확보. 그 다음 공동주택은 이거는 이제 공동주택이든 일반 주택이 상관이 그런 제한 없이 이 지역일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일 때만? 공동주택일 때만 제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동이 있잖아요. 동이. 동과 동이 있잖아요. 그럼 동과 동 사이에 서로 띄워야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채광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다, 없다? 있겠죠, 당연히. 그럼 구체적으로 얼마 띄워야 돼?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거는 구체적으로 아직 시험에 안 나왔으니까 그냥 높이 제한이 있다는 정도만 알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 채광이나 1조 높이 제한. 채광이나 1조 높이 제한. 채광에 대한 높이 제한이 없고 1조 높이 제한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 공동주택이 있죠. 공동주택은 높이 제한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일반 상업지역 있죠. 그리고 중심상업지역. 그러면 무슨 상업 빼고? 많이 빼겠죠. 왜 상업지역은 많잖아요, 지금. 제 친구 근린이 중학교밖에 안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많잖아, 이게.
중심 상업도 있고 유통 상업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외우지 말고 상업 중에서는 뭐죠? 일반 상업하고 어디? 중심 상업 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만 뭐 채광에 대한 원래 채광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반 상업 지역과 중심 상업 지역에 공동주택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채광에 대한 높이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되나요? 그리고 1조 높이 제한. 1조 높이 제한 이거 있었잖아요. 1조 높이 제한. 그렇죠? 이거는 층수가 얼마 이하면 2층 이하로서 한 층의 높이를 4m로 본다면 8m 이하인 건축물은 너무 낮잖아요. 이 1조 부분 하기에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조 높이 제한이 없다는 거. 이렇게. 1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벽을 경계로 그 경계에 방화벽이 들어갔답니다. 그럼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속하는 부분으로 구획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해야 돼요? 아니요. 경계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죠. 경계벽이 방화벽이 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로 봐야 돼요.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갔대요? 방화벽으로 경계벽을 했으면 화재 확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관한 형태에 대해서 규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각 하면 돼요. 방화지구는 방화지구대로, 그 외 지역은 그 외 지역대로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각각. 두 번째, 대지가 녹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이나 지구 구역에 걸친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녹지가 다른 거하고 걸치면 어떻게 해요? 각각. 녹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각 지역의 지구 또는 구역 안에 건축물과 대지에 관한 이 법의 규정, 저 건축법에 대한 규정, 뭐죠? 맞죠?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네. 전부 녹지에 대해서 한다. 이게 아니잖아, 지금. 각각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대지가 녹지 지역과 관리 지역에 걸쳐 있으면 녹지 지역 안에 건축물이 취락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 취락지구에 대해서 해야 돼요? 아니죠. 각각에 대해서 한다고 얘기했죠. 전부 다 취락지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됩니다. 전부 다 취락지구로 하는 게 아니고 녹지는 녹지, 취락은 지구, 취락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장 군수는 도시의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면 괄호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군,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되는데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을 준 것은 특별시하고 광역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 군수가 아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되고 여기도 특별시, 광역시가 되는 거죠. 됐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시장 군수한테까지는 권한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상업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1조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m 이하일 때는 1.5m 띄우는 거 맞죠? 그러니까 원래는 원칙은 1조 확보를 위해서 건축물의 정북 방향으로 9m 이하인 부분을 1.5m 띄우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띄우려고 하면 무슨 지역? 주거지역. 전용 주거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일 때만 그런 거예요. 상업지역이잖아. 상업지역일 때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할 필요가 없다. 6번. 시장은 건축물의 용도나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 지역을 가로구역이죠. 이 안에서는 건축물 높이를 동일하게 정해야 한다. 동일하게 정해야 돼요? 아니죠. 어떻게 정해야 돼요? 다르게. 이쪽과 이쪽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7번. 정북 방향으로 도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데는 정북 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정북 방향으로 못하죠. 그럼 반대에 있는 어디로? 정남. 건물 높이를 정북으로는 할 수 없잖아 지금. 여기는 금지가 돼 있으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정남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정북이 아니고 정남 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 정한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북이 금지돼 있으니까. 그 다음 8번.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건축법이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건축물이요.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로 적용한다. 맞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여기서 그 전부라는 건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 건물을 얘기하는 거.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로. 방화지구에 조금만 걸쳐 있으면 다 해야 돼요. 뭐가 아니면 경계벽을
방화벽으로 안 했으면 무슨 말이가 돼요? 오케이. 그렇게 돼요. 맞죠? 8번. 그 다음 9번 3층 이하로서 높이가 얼마요? 12m 이하인 건축물에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 여러분들 건물의 높이 제한 1조에 대한 부분에 확보를 안 하는 것은 건물이 낮을 때 얼마 이하일 때 2층 이하이고 8m 이하인 경우죠. 근데 지금 2층 이하 아니고 8m 이하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적용해야 되죠. 그 다음에 10번 허가권자는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지정하려면 그렇죠.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해야 돼요. 걸쳐야 돼요. 생략할 수가 없다.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11번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1조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 적용된다. 우리 1조 부분 할 때 아까 주거지역은 1조 제한 있었죠. 정북 방향에 대해서. 그때 전용 주거하고 뭐였어요? 일반 주거일 때는 1조 확보에 대한 정북 방향에 대해서 9m 이하일 때는 1.5m 띄우고 9m 초과할 때는 2분의 1 하고 건물의 2분의 1 그렇죠? 하는 거 맞죠? 네,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일반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의 건축하는 경우에는 원래 공동주택을 할 때 2동 이상을 할 때는 채광 확보를 위해서 높이 제한 있는 거 맞죠? 그런데 그게 무슨 지역에 지어지면 일반 상업이나 중심 상업 일반 상업이나 중심 상업일 때는 높이 제한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그랬죠. 12번 틀렸죠. 되나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건축법이 총 25번까지 정리가 됩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문제들이 어려운 부분이야 몇 가지는 있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외하고 총 우리가 25문제를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테마는 5개 정도 가지고 정리했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새롭게 나올 수 있고 뭐 시험 문제 아직 안 나왔던 부분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뭐 궁금해 할 수 있죠. 궁금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나중에 동영 때 보게 됩니다. 동영 때. 그럼 거의 다 못 맞추겠죠. 못 맞추는 문제. 그래서 동영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동영은 여러분이 버려야 될 문제와 해야 될 문제를 선별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 제가 하면서 이건 버리고 이건 하고 하는 걸 얘기해 드려요. 그리고 나는데 버려야 될 문제 중에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있죠. 한 번만 듣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상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그냥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냥 새로운 내용 다 하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하니까 좋네요. 맨날 밤늦게 하다가 지금 밖에 좀 화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둡나요? 아무튼 일찍 하니까 좋긴 하네요. 그렇죠? 일찍 하니까 좋긴 합니다.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그럼 그 뒷부분 이어서 주택법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